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드디어 해양 파트가 다 끝나고 이제 대기 파트, 유체 지구과학에서 대기 파트로 넘어왔어요. 이 대기 파트에서 대기의 안정도라고 하는 단원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구과학 1에서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었냐, 이 구름의 유형 5가지를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텐데, 구름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죠. 5가지를 아주 쉽게 그냥 얘기했을 때, 여기가 뜨거운데 여기는 차가워. 다시 얘기하면 불균등하게 부둥가열 상태다. 그럼 밀도차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기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위로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하게 됩니다. 그죠? 위로 상승하게 되면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올라가던 공기가, 이게 수증기인데요. 이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 우리는 이걸 기체라고 해. 이 녀석이 위로 올라가면서 단열 팽창이 일어납니다. 이 원리는 또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단열 팽창이 나오면 기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떠 있는 드디어 우리 눈에 보이는 구름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구름은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면 이건 액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기온이 떨어져 가면서 열을 주변으로 방출하고 바로 상태 변화가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거야.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은 여러분들 절대로 기체 아니야. 조카들이 물어보면 구름은 액체라고 얘기해 줘야 돼. 겨울철에 여러분들 입에서 입김 나가죠? 이 입김은 우리 눈에 보이죠? 이거 액체입니다. 근데 이 입김이 나간 다음에 공기 중 어딘가에 떠돌아다니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수증기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이렇게 첫 번째가 바로 뭐야? 부둥가열에 의해서 구름이 만들어진 유형. 여러분들 15원에서 배웠죠? 자, 그러면 공기가 뭐 하면 되는 거야? 구름이 생성된다는 것은, 구름은 바로 공기가 상승하면 생성된다, 이렇게 지구과학 2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줄 거야. 자, 이렇게 생기기도 하지만, 자, 저기압 중심에서 바람이 이렇게 상승기류가 생기죠? 따라 올리죠? 이때도 구름이 생기죠. 자, 이런 두 번째 유형이 또 있어요. 자, 세 번째 유형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자, 요게 뭐죠?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리는, 그죠? 밀어 올리는. 그러면 이런 저군형 구름이 생겼죠? 자, 이게 무슨 전선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게 한랭전선이었었죠? 한랭전선에서 구름이 생길 수 있죠. 아까 이거는 저기압에서 생길 수 있고요. 자, 네 번째는 또 어떻게 생길 수 있어? 네 번째는 이번엔 구름이 또 어떻게 생길 수 있어? 공기가 상승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찬 공기를 더운 공기가 타고 올라갈 때 생기죠. 아하, 이게 무슨 전선이었어요? 이게 온난전선이었었죠? 자, 온난전선에서 이렇게 충운형 구름이 생겼습니다. 5번째입니다. 자, 5번째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팬 현상이라는 게 있어, 그죠? 자, 이렇게 공기 중에 여기와, 자, 여러분들 이게 0이야, 0. 고개령, 영서, 영동, 두 음복치 써가지고 보통 요거를 0으로 바꾸죠. 그래서 영서지방, 영동지방. 만약에 서풍이 불게 되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여기서 구름이 되겠죠? 구름이 많은 양의 비를 내리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어떻게 건조한 바람이 넘어가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단열 팽창에서 기온이 떨어졌던 것이 단열 압축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온 건조한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지구과학 1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5가지를 분명히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미 한 거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 이 중에서 저군형 구름이 생기는 거는 어떤 구름이야? 저군형 구름이 생기는 거, 수직으로 발달하는 저군형 구름이 생기는 것은 바로, 그렇죠, 1번과 2번과 3번 정도가 여러분들 바로 수직으로 발달한 저군형 구름이 생기겠죠? 이렇게 비구름이 잘 만들어지는 게 1번, 2번, 3번입니다. 하나 더 기억을 한다면, 이 중에서 누가 유일하게 강제적으로 상승하는 걸까? 선생님이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 강제적으로 상승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자, 바로 이 1번이, 부둥가열은 여러분들 자연 상승이고요. 열적 대류에 의해서 그냥 서로 차등 가열돼서 나타나는 거라서 이거 하나만 자연 상승이고, 나머지 2, 3, 4, 5번은 다
이런 말을 써. 강제적으로 무엇인가 부딪히거나 빨아 올리거나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죠? 강제 상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지구과학 1에서 배운 내용들을 좀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한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대기 중에 수증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눈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증기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수증기는 눈에 안 보인다 그랬어.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를 우리는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 1번부터 6번까지 이런 조금 생소한, 뭐 중학교 때 여러분 배우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할 테니까 생소하긴 할 텐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선생님하고 좀 뜯어보도록 하죠. 자, 기온이라는 건 무엇이야? 기온 모르는 사람은 없죠, 세상에서. 공기의 온도죠, 그죠? 자, 근데 이 기온이 올라가면 따뜻해지죠, 그죠? 그럼 여러분 공기 분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요. 자, 이게 공기의 분자야. 그러면 이게 기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들이 더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부피가 커지죠. 공간이 넓어지죠. 그렇죠? 이 공간이 넓어지죠. 그러면 처음보다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비교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의 양이 여기에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공간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를 더 쉽게 선생님이 비커로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거니까 앞으로 이제 비커로 설명을 할 거야. 자, 이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한 비커가 있었는데 이 비커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것보다는 이 비커가 이만해지면 누가 더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께 더 공간이 많이 확보되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공기 분자의 거리가 서로 멀어지므로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질 수 있다.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수증기가 진짜 많은 게 아니라 비커가 커짐으로 해서 이 안에 담을 수 있는 물의 공간이 어떻게 돼?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예요. 자, 기온이 높아지면 비커가 커지고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용량이 많아지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포화 수증기량 또는 포화 수증기 압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포화 수증기 량은 압하고 의미는 똑같은데 량은 그램 퍼 메타 세제곱이라는 단위를 써서 1메타 세제곱의 부피에 몇 그램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의미고요. 압은 헥토파스칼을 씁니다. 그런데 헥토파스칼은 압력이죠. 이거는 단위 면적당 얼마의 힘이 들어가느냐 이거니까 양이 많을수록 당연히 압력은 높아질 테니 의미는 똑같아요. 단위만 틀릴 뿐이니까. 그럼 앞에 포화 수증기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편합니다. 이 포화 수증기량 또는 포화 수증기 압이 의미하는 바는 뭐랑 똑같다? 여러분들 바로 얘가 의미하는 바는 기온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기온은 뭐라고 그랬어? 기온이 높아지면 비커의 크기가 커져서 담을 수 있는 물의 양도 많아지게 되는 거죠. 실제 물이 많은 게 아니라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의 물의 양 이게 많아지겠지. 공간이 커지니까. 그럼 얘들아 앞에 여기 뭐가 붙었니? 포화. 수증기로 가득 포화시킬 수 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얘는 이만큼밖에 포화시킬 수 없죠. 얘는 이만큼이나 포화시킬 수 있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온이 올라가면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증기의 양도 올라간다. 다시 얘기하면 포화 수증기량은 지금 있는 수증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득 채울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을, 즉 공기의 현재 상태를 의미한다. 다시 얘기하면 현재 기온을 물어보는 거랑 의미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 쉬워질 거예요. 여기까지 했으면
이번엔 뭐야? 수증기량 또는 수증기압이야. 단위는 량일 때는 gpsec/cm, 압일 때는 헥토파스칼이야. 자, 앞에 뭐가 빠졌어? 포화가 없죠. 자, 그럼 여러분 더 쉽게 기억하려면 여기에 이런 말을 하나 더 들어가면 되게 쉬워. 선생님 뭐라고 써놨어? 그래, 실제 수증기량이라고 했죠, 그죠? 아하, 그럼 이건 뭐라고 의미하면 되겠어? 자, 기온이 이렇게 돼 있어. 기온이 이렇게 돼 있어. 현재 20도씨의 공기의 상태는 이만한 비커야. 이만한 비커야. 그런데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면 이만큼이나 채울 수 있겠지, 그죠? 이만큼이나 채울 수 있겠지? 그러나 진짜 채우는 물의 양은 진짜 들어가 있는 진짜 물의 양은 얼마큼 들어가 있더라? 요만큼만 들어가 있더라. 그렇죠? 원래는 이만큼은 채울 수 있는데. 그럼 아까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현한 건 무슨 수증기압이야? 그래, 포화 수증기압 또는 포화 수증기량이야, 그죠? 그래서 그냥 량으로 통일할게. 압으로 하여튼 양으로 통일할게. 근데 이거는 진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실제 수증기압이야 또는 수증기량이야. 그 앞에 실제라는 말 뺄게. 그렇죠? 실제라는 말 빼면 그냥 수증기량 하면은 진짜 들어가 있는 수증기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너무 쉽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를 표현하려니까 이런 표현 방법이 필요한 거야. 그럼 이건 너무 쉬워. 이건 너무 쉬워. 얘들아, 습도가 뭐야? 습도는 습한 정도를 의미하죠, 그죠? 자, 여기서 습도라는 개념은 습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절대 습도가 붙어 있고 요 앞에는 뭐가 붙어 있어? 상대 습도라는 개념이 붙어 있죠. 야, 이거 벌써 의미 오지 않냐? 자, 어떤 의미가 올까요? 자, 일단 상대 습도가 더 쉬우니까 먼저 갈게. 자, 이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따다가 한번 볼게요. 자, 현재 기온이 예를 들면 20도씨라고 할게요. 선생님 기온이 20도씨라고 할게. 자, 그런데 물이 이 안에 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수증기라고 표현할게요. 수증기가 가득 차 있어. 예를 들어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몇 프로 찬 거죠? 그래, 이건 100%찬 거지. 자, 상대 습도는 100%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엔 물이 아니라 기온이 똑같이 20도씨입니다. 기온이 똑같이 20도씨면 비커 크기도 똑같아야 되죠, 그죠? 수증기의 가능태도 똑같아야 돼. 그런데 여기에 수증기량이 다시 얘기하면 실제 수증기량이 절반만 차 있다. 그럼 이거는 몇 프로라고 하면 돼요? 50%라고 하면 되겠죠. 아, 벌써 느낌 왔습니까?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똑같은 비커, 다시 얘기하면 기온이 현재 20도씨야. 그럼 여기에 가득 담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은 이만큼인데 얘는 절반밖에 안 담았고 얘는 이거의 또 절반밖에 안 담았어. 다시 얘기하면 얼마야? 25%죠, 그죠? 자, 이렇게 불러주는 게 상대 습도예요. 즉 상대 습도를 여러분도 아주 쉽게 생각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꽉분의 진짜 곱하기 100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없어 보입니까? 그러면 꽉이란 말을 뭐라고 바꾸면 되겠어요? 포화 수증기량분의 수증기량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래도 어렵습니까? 복습하는 차원에서 뭐야 이게? 현재 기온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분의 진짜 갖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 어때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위로 올라가면 절대 습도는 무엇이냐? 절대 습도는 말 그대로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절대적인 습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이 절대 습도의 단위는 요거예요. 그램 퍼 메타 세제곱. 뭐랑 똑같아요? 어허, 저 위에 있는 수증기량도 뭐라고 그랬어? 아까 선생님이 포화 수증기량도 그렇고 얘도 그램 퍼 메타 세제곱이지. 그럼 이 절대 습도는 절대적인 습한 정도죠, 그죠? 다시 하면 진짜 실제 들어있는 실제 무엇과 똑같은 거야? 수증기량과 똑같다라는 의미라서 이거는 같은 의미예요. 뭐랑 같은 의미야? 글씨만 다르지. 뭐랑? 수증기량과 같은 의미예요. 자,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비커가 이만해. 자, 얘는 20도씨야. 자, 비커가 이만해졌어. 이만한 거야. 얘는 30도씨야. 자, 그런데 물이라고 하면 안 돼. 수증기라고 해야죠. 수증기가 여기에 예를 들어 이만큼 들어있어.
근데 여기는 이만큼밖에 안 들어있어. 근데 봐봐. 이 양이나 이 양이 서로 같다고 하자. 여기서 이걸 부면 어차피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밑에서 배운 상대 습도는 분명히 누가 더 낮아요. 밑에서 배운 상대 습도로 하면 얘가 더 낮겠죠. 그죠? 얘가 더 낮겠지만 절대 습도로 하면 이 양이나 이 양이나 실제 수증기량은 같기 때문에 절대 습도는 같다고 표현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아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밑에 이슬점이란 건 뭐예요? 자, 이슬점은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슬점이 좀 제일 어렵다고 느낄 테지만 별거 아니야. 이슬점은 이슬이 될 때의 온도.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슬이 될 때의 온도. 자,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포화될 때의 온도. 다시. 현재 수증기로 포화될 때의 온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편한데, 자, 이게 그래도 이해가 잘 안 가죠. 선생님이 요 얘기 잠깐 추가적으로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슬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뭐랬어?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 양만으로 포화될 때 온도라고 그랬죠. 자,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지금 이게 20도씨 비커라고 할게요. 여기에 물이 수증기가 이만큼 들어있다고 할게요. 포화됐어요? 불포화됐어요? 네, 그래. 아직 포화되지 않았죠. 그죠? 자, 그런데 현재 이 안에 들어가 있는 20도씨 비커 안에 들어가 있는 현재 물은 이만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물을, 물이라고 안 하고 수증기라고 할게. 수증기만으로 포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화를 시키려면.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만으로 포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습니다. 비커를 줄이면 되겠죠. 그죠? 자, 줄여볼게요, 선생님이. 자, 18도씨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그랬더니 비커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요렇게. 요만하게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줄어들었어. 그러면 물은 수증기는 이렇게 아까랑 같은 양으로 이렇게 돼 있겠죠. 그죠? 오호. 아직 포화는 안 됐어. 하지만 상대 습도는 점점 100%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런데 아하, 더 줄여야 되겠다. 완전히 뭐하게? 포화시킬 때까지 줄였어. 이렇게 줄였어요. 드디어 뭐가 됐어? 포화가 돼버렸어. 자, 포화시켰더니 이때 온도가 얼마야? 이때가 포화시켰더니 얼마가 됐다? 이때가 얼마가 됐다? 예를 들어서 이게 16도씨가 되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공기의 상태에서 바로 이슬점은 바로 몇 도시다? 이슬점이 16도시다. 이 공기는 바로 이슬점이 16도시다. 자, 이슬점은 이슬이 될 때의 온도야. 선생님, 포화될 때 온도가 이슬점인데 왜 그냥 포화 온도 이렇게 얘기하지 왜 이슬점이라고 하나요? 자, 이거보다 온도를 더 낮추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보다 온도를 더 낮추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래, 바로 이 비커는 현저히 무엇보다도 작아져. 그래, 여러분들 담고 있는 수증기의 양보다도 비커가 작아지죠. 그죠? 자, 수증기가 넘쳐서 그럼 어디로 가겠어? 비커 바깥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돼. 이것이 맺혀진 무엇처럼 보이는 거야? 공기 중에서 나온 수증기가 바로 이슬이 되어서 풀에 맺히면 이슬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하늘에 뜨면 뭐야? 이게 바로 구름의 공기 입자방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는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 불포화되었다.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됐어? 포화되었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의 온도라고 그랬어? 포화될 때의 온도, 이게 바로 이슬점이다. 단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만으로 포화될 때의 온도, 요거를 이슬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 공기는 몇 도가 이슬점인 거야? 16도씨가 이슬점일 거야. 이해되시죠? 이슬점의 바로 의미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곡선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 곡선의 의미. 자, 이 곡선은 어떤 대기의 포화 수증기압 곡선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도씨를 갖고 있는 비커가 있어. 자, 이 비커, 공기인데 공기를 비커라고 그냥 비교를 한 거죠. 여기에 가득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디까지냐면 수증기의 양은 여기까지 가득 담을 수 있거든. 이해되시죠?
이 그래프를 이해하려면 그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이 비코의 크기가 이만한데 실제로 여기에 담긴 물의 양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밖에 없더라. 이렇게 표현하면 돼. 여기까지 담을 수 있는데 이거밖에 없더라. 자, 그러면 10도씨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 10도씨는 여기까지 담을 수 있죠. 그럼 비커를 대충 그려. 대충 그냥 이렇게 그려. 이만큼 담을 수 있는데 실제 물의 양이 여기밖에 없더라. 만약 여기까지 다 찼으면 포화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하고. 자, 봐봐. 그래프를 한번 이해해보자. 자, 선생님 20도씨로 쭉 올렸어. 여기에 있는 A 지점을 하나 골라볼게. A 지점. 자, 그 다음 15도씨, 아니 10도씨로 가볼게요. 10도씨로 여기도 하나 골라볼게요. 이렇게. 자, 이걸 B 지점이라고 할게. 그리고 이쪽을 좀 내려서 20도씨하고 B하고 같은 지점 여기에서 이거 C 지점이라고 한번 선생님 그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한 요점도 그려볼까요? 요 정도 5도씨에다가도 이렇게 표시하고 5도씨 표시하고 이렇게 선생님 5도씨 여기에다가도 C, D, E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중에서 A하고 B하고 D는 현재 20도씨, 10도씨, 5도씨인데 자기가 최대로 담을 수 있는 물의 수증기의 양만큼 담은 거죠. 그죠? 다시 얘기하면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 즉 A, B, D는 현재 무슨 상태가 되겠습니까? A, B, D는 현재 포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가질 수 있는 비커에서 물을 가득 머금고 있으니 상대 습도는 셋 다 얼마야? 100%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절대 습도는 누가 제일 높아요? 세 개만 비교하면 절대 습도는 진짜 물의 양이죠.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어? A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 B, 그 다음 D가 되는 거죠. 상대 습도는 세 개가 다 같죠. 이해되시죠? 이슬점 한번 알아볼까? 이슬점? 지금 A, B, D만 비교하는 거야. 자, 이슬점은 누가 제일 높아? 현재 갖고 있는 수증기만으로 포화될 때의 온도라고 그랬어. 그지? 그럼 A의 이슬점은 얼마야? A는 현재 포화. 그때 이슬점 얼마야? 20도씨. 자, A의 이슬점은 A, B, D만 볼게. 이슬점 얼마? 20도씨. B의 이슬점은 10도씨. 그죠? D의 이슬점은 5도씨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좋아. 그러면 한 번 더 보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상대 습도가 낮은 녀석은 누굴까요? 생각해보자. 상대 습도라는 건 뭐야? 비커의 크기에 수증기가 조금 들어가 있을수록 상대 습도가 낮은 거지. 그냥?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도 딱 봐도 느낌이 누굴 것 같아요? 자, 2일 것 같죠? 왜? 비커가 20도짜리 비커인데 거기에 담긴 물은 요거밖에 없죠. 거의. 그죠? 그러면 지금 2가 상대 습도가 제일 낮은 녀석은 2야. 그 다음에 누가 커? 그런 식으로 따지면 C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커? A, B, D는 100%로 다 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C하고 E, 즉 A와 C하고 E를 비교하면 뭐는 다 똑같아? A, C, E는 비커의 크기는 다 똑같죠. 그러나 물의 양은 누가 제일 많아요? 물의 양, 즉 수증기의 양은 A가 제일 많고 그 다음 누구야? C고 그 다음 E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A, C, E 중에 누가 이슬점이 제일 높아? 자, A의 이슬점 몇 도씨예요? 그래, 이미 얘는 포화되어 있으니까 20도씨죠. C의 이슬점은 몇 도씨야? 얘를 일로 쭉 가서 요만큼의 물의 양으로만 포화될 때, 그죠? 몇 도씨야? 대략 10도씨가 되겠다. 2의 이슬점은 얼마가 되겠어? 2는 요거보다 더 작아. 쭉 가서 딱 가서 보니까 몇 도씨가 되겠어요? 몇 도씨? 5도씨가 되겠죠. 자, 어때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재밌죠? 그럼 여러분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자, C를 계속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다가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가. 오호. 그러면 요만큼의 물은 어떻게 될까? 수증기는 넘쳐서 바깥으로 나오겠죠? 요게 바로 바깥에 나온 이슬과 구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현재 교육과정 안에서는 이걸 굉장히 전면적으로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되게 재밌는 현상은 이걸 모르는 채로 다음 시간에 배울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 건조 단열, 수분 간의 이슬적 함열, 상승 응결 고도, 팬 현상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교육과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기본적인 이런 기본에 대해서 일단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꽤 오래 25분이 넘는 영상이긴 하나 이거를 잘 이해하시는 사람이 전반적인 대기 파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단열 팽창에 대해서 이제부터 실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